네, 안녕하세요. 룸박스터디 박아론 원장입니다. 인적성 면접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채용 인원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채용 인원이 작으니까 당연히 1배수 끝 위하고 2배수 끝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차이가 저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필기 내가 뭐 1배수다, 뭐 2배수 끝이다 해가지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면 좀 그러겠지만 의미가 크게 없다. 의미가 크게 없다. 필기가 들어가면 필합하면 그냥 다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다. 그래서 남은 기간 체력하고 인적성 면접에서 완전히 그냥 갈겨버린다, 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인성검사는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뭐 확신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찍으세요, 뭐 저건 저렇게 찍으세요 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인성검사의 통계를 돌리면 값이 잘 이쁘게 안 나온다.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높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심리 검사잖아요. 심리 검사가 두 가지로 이제 유형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most, list, 하나는 또 yes or no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래 이제 뭐 어디 설문조사 같은 데 보면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1점부터 5점이라는 거는 이제 각 값들이 5점 척도라는 거거든요. 5점 척도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잖아요. 근데 yes or no는 여기다가 이제 1점을 주는 거고요. no에다가 0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딩을 하는데 most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4가지 유형을 준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선지를 골라라. 그리고 가장 나하고 먼 선지를 골라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값이 어때요? 이게 예를 들면 1점부터 5점 사이 3점은 찍으면 3점은 좀 그래도 평균값이잖아요. 근데 완전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심리적 상태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해경에서 보는 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돌리는데 이 값을 가지고 이제 2차 면접관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한 인성검사 값이 2차 면접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일단 이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인성검사에서 이런 거 찍었는데 라고 해도 그렇게 그 값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안 나올,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건 그 많은 선지 중에서 일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조심하셔야 하는 거, 조심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나를 컨셉 잡는 거 있죠. 컨셉 잡아가지고 찍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꼭 뭐 해양 경찰로서 내 모습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지금의 내 모습으로만 찍는 거,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컨셉 잡는다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책임감이 강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뭐 동료애가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걸로 좀 예스를 많이 주고 또 모스트를 준다, 이런 게 이제 컨셉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들고 싶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있을 때는 좋은데 또 어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에는 또 그러한 공동체를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평상시에 공동체를 좋아하지만 모든 공동체를 참여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성검사에서 어떤 사람이 무조건 공동체주의일 수도 없고 모든 부분을 다 개인주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개인주의라고 해도 개인주의 나름대로의 공동체주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 그리고 룰, 그리고 원리와 원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독립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의존적으로 하는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또 공동체주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걸 찍으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도 연관이 되어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올 거야. 예를 들면 독립적인 사람들은 공동체보다는 그렇죠, 개인주의가 강할 것이고 굉장히 일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그래서 성취하는 걸 굉장히 잘했을 거고, 그래서 팀의 역할로서의 성취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 성적,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는다든지 어떤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잘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컨셉을 잡아가지고 해버리면 완전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으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해양경찰로서의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 뭐 이런 거는 두 개 같이 연달아서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이 인성검사에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하는 건데, 그 객관화했을 때 예를 들어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손바닥에 이게 있잖아요. 손바닥이 있고 여기에 엄지, 검지, 중지부터 있잖아요. 약지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야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 너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나고요. 다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 또 선생님으로서의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뭐 여자친구로 남자친구로서의 모습, 뭐 이거 등등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마다 어떤 역할에 따라서 내 모습들은 조금씩 다 있다는 거죠. 또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찍는 모습들은 꼭 지금 내 모습이라든지 해양경찰로서 들어갔을 때 그때 내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편적인 내 모습인 거죠. 내가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이랬을 때는 어땠을까? 그러면 한 3가지나 5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지. 예를 들면 나는 우울하면은 밖에 뛰쳐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울한 경우 어느 경우 있을까? 수험생일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또 내 모습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엄청 행복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게 많고 합격도 했는데 해양경찰로서도 뭐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공조 생각했을 때 5가지 경우를 둔다면 내가 3가지가 속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yes or no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성검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인성검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꽈락자를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이걸 왜 하냐? 인성검사는 꽈락자를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인성검사도 여러분이 내가 꽈락 나오겠어? 근데 제가 저희 연구소, 제후연구소를 통해서 결과값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진짜 학원에서 쟤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저 친구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하면 여지없이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는 꽈락자가 나왔고요. 다른 학원에서 만약에 이제 다녔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이제 뭐 본인이 의문사 당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해경에는 의문사가 없어요. 절대로. 의문사는 없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이제 개인이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말을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겠습니까? 그냥 그걸 가는 거죠. 그래서 팩트는 인성검사의 값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검사 값을 보고 내가 점수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검사의 점수라고 하면 결국 나를 객관화하는 겁니다.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가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했어요. 나를 비난했어. 근데 비난만 하면은 막 엄청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욕하고 그럼 너는 잘하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바라보죠. 듣고 그래 내가 그런 모습이 좀 있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성숙하고 인성적으로 그렇죠.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확실히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좀 이렇게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객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잘못을 말해줘도 물론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걸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막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나를 객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검사의 어떤 선지를 봤을 때 내가 그게 예스인지 노인지를 본인이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스라고 했지만 남이 봤을 땐 노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노우인데 내가 보기엔 예스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나를 객관한다는 거는 나를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조금 더 객관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 같은 경우도 같은 여러분도 좀 친하고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해보면서 너는 내가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서 하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에 이제 이 정도 객관한다. 그래서 점수는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검사에 점수가 있냐?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점수 있죠. 1점 척도, 그 다음에 0점 척도, 그 다음에 모스트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상관관계와 신뢰도, 그 다음에 얼마나 유의미한 값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적성이에요. 적성은 뭐 5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고, 제가 23년 1차, 2차 다녀온 친구들한테 야 쌤 그거 인강 보고 나서 추가할 거 있어? 뭐 복귀할 거 있어? 대부분 없어요 쌤,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되게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내놨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꼭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성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제가 있는데요. 1등급부터 10등까지 5등급이구나. 5등급까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1등급하고 5등급 맞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5등급은 아무래도 이제 거의 뒷부분이겠죠. 바닥이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적성 점수가 5등급이야. 그럼 면접관이 보고 야 얘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나의 적성 검사가 최소한 3등급 정도는 받아야겠죠. 또는 2등급. 그러니까 1, 2, 3등급을 적성에서 받는다는 거는 얘 머리 좀 있네. IQ 똑똑하네. 이렇게 지능이 좀 높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에서 그렇게 1, 2, 3등급을 받았는데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조심하는 건 1등급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죠. 왜냐면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부러워하지만 윗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똑똑하니까 좀 못 섞이지 않을까라는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겠지만 내가 실제로 좀 머리가 똑똑하다 하는 분들은 이제 1등급을 굳이 막 이렇게 막 받으려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2등급 내지 3등급 정도가 딱 적당하다 라는 거고, 저희 롬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인강을 신청해서 보고 있으니까 4등급도 받으면 좀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롬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다들 받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면접이에요. 그 면접은 이제 1차 면접관, 2차 면접관이 나눠지는데요. 1차 면접관은 형직들이 보는 거고, 2차는 이제 외부 인원들이 와가지고 심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성검사의 결과가 여기 2차에 쓴 거예요. 여기서 인성검사 결과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인성검사 결과지를 미리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수험권 밑에다가 이 사람 특징이 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얘는 이런 성향이고 이렇게 뭘 중요하게 생각하네. 그러면 이제 오픈형 질문으로 물어봐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굉장히 편하게 뭐 예를 들면 타임머신 타고 간 다음에 어디 가고 싶어요? 이런 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 어렵다, 뭐 쉽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질문은 쉽습니다. 어떤 내용을 대답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문지는 이런 성향이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답변 내용은 완전히 좀 다른데,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지가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면접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업의식이 있습니다. 직업의식은
내가 돈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면서 여러분들 속내 있는 얘기까지 다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여기 있는 성향하고도 조금 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한데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면접관이 막 웃어주고 엄청 잘해줄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속은다. 아니,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나 면접 잘 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그런다 원래.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답이 이런 거죠. 대답이 상식적인가, 그리고 검사지와 비슷한가, 그리고 해경에 적합한가, 그 다음에 성인지성은 있는가, 인지 감수성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게 이제 2차 검사관이고, 꽈락을 주는 것도 그렇죠. 2차에서 많이 주죠. 왜냐면 그러려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거 보라고, 그렇죠? 검사지 해석하고 보라고 주는 거고, 1차 면접관은 현직이잖아요. 현직분들. 그래서 현직분들은 사실 진짜 어려워요. 이분들이. 왜냐면 뭐 이분들이 전공과 그 다음에 일반 인성을 물어보는데요. 전공만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전공만 물어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물어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착각하더라고요. 전문 지식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귀찮은 사람이에요. 이 면접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똑같은 전공은요, 그냥 대답하기가 편하잖아요. 이거 아냐 모르냐, 알면은 뭐 하겠죠. 내가 뭐 이렇게 뭐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성 질문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게 힘들지, 전공만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면접이 이지하게 물어보는 거고, 그냥 빨리 면접 끝나고 가고 싶다. 사실은 그 속마음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면접관님이 그냥 전공 물어보는 거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내 앞사람, 그 다음에 나 나가고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요. 자기만의 판단하는 뭔가가 있어.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 때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님들은 본인이 자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불려가는 겁니다. 불려가. 근데 이 면접을 본다고 해서 내가 면접관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생하는 직렬이죠. 직렬? 고생하는 그 시간이죠. 면접관이면. 그러니까 면접관 여러분들도 모이면 좀 봐보세요. 한 3명, 4명 넘어가면 엄청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내가 내 회사, 내 직장에 직원들을 뽑은다면 모를까, 나하고 사실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이 뭔가가 있다. 이제 이거를 잘해야 한다. 이걸 캐치를 잘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요 부분을 같이 면접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강의 때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면접을 인강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집중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막 집중 있게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인정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오프라인으로 오시라라는 거예요. 면접 오프가 좋고, 정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은 총 이제 20점이지 않습니까? 20점. 그러면 20점 중에 대략 평균이 10점이라고 놓은다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상위와 하위가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필기를 붙는 거랑은 게임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부터 평균대가 많을 거고, 그 다음 잘한 분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잘한 쪽으로만 내가 가버리면 게임 아웃이 되겠죠. 체력을 좀 못 봐도 괜찮아. 못 봐도 여기서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싶은가, 사람 보는 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삼과 모의 면접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고, 감정적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공 지식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오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저희가 22년 2차에 소은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은서야 안녕. 은서가 이제 서공녀였죠. 근데 2배수 끝이었습니다. 2배수 끝. 2배수 끝이었고 심지어 체력도요. 여러분 이거 예잖아요. 89. 근데 89이 엄청 열심히 했는데 봤더니 센서가 안 찍힌 거야. 하나도. 거의. 그래서 이 89배에서 기본 만점 나오는데 4점 나왔습니다. 4점. 체력에서. 그러면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도 정땡현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요. 여자 서해항의 여자 3배수 끝이었습니다. 3배수 끝. 3배수 끝에서 뒤집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안 믿으니까 야 진짜 이거 그러니까 물론 안 믿는다는 게 그냥 안 믿어 보이는 거지 수업 시간에 말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친구 면접 어땠는지 이야기들을 쭉 제가 통화해가지고 그 녹음 파일을 제가 수업 시간에 틀어줬죠. 그래서 그걸 듣고 은서가 힘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네 맞아요 붙었습니다. 뒤집어서 붙었습니다. 뒤집어서. 그래서 은서가 같이 이제 면접 시험 봤던 옆에 있던 여자분께서 상위권이었는데 은서의 어떤 답변을 몇 개를 좀 주워 먹으면서 그때 면접을 보셨다 했는데 그래서 끝나고 와서 은서한테 우리 그래도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고마워요 라 했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그래서 야 내가 답변을 준비하고 하는 게 저 사람 들으라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다 그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면접관도. 그래서 기본적 전공 지식. 그래서 제가 면접 오프 때도 암기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 면접 인강 보시면 제가 막 강제로 암기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답변을 하는 게. 여러분 답변이 중요하지 뭐 이거를 필기처럼 내용을 들은다 해서 아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 있고 또 내가 논리정연으로 말을 하는 게 있다. 근데 암기 또한 뭐다? 말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지선다를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말로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저도 현장에서 암기 시킵니다.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하고 싶으면 좀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감안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인적성 면접까지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체력 필기보다 인적성 면접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만큼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인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겸손하게 아시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